안녕하세요. 원통의 임정규입니다. 아이오닉 관련해가지고 이제 V2L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리네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차라리 OTA 내는 게 낫지. 그거 저도 쓰지도 않는데 그거 필요 없어. 뭐 있으나 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든지 용도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나쁜 건데 뭐 있으나 마나인데, 그럼 V2L 이 기능 ICCU 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을 기반으로 해서 양방향 출력으로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외부 기기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전력을 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V2L, 그러니까 V2G의 한 형태죠. V2H, V2 Home이죠. V2 Home, 그리고 V2 Road, V2L, 이런 것들을 이제 V2 Gri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를 외부 전력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그리고 또 길에서 뭐 캠핑, 차박 뭐 이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뭐 이런 건 기술적인 건 이제 제품이 이렇게 들어와서 세부적인 스펙을 이제 보고 또 뭐 기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제조사들이 고전압 배터리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요거 할 것이다라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적어도 모델 3에서는 이 기능 넣겠다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3 나왔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설계 당시에는 고려를 했었는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델 Y에는 있을 것이다. V2 그리드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호위든 로드든. 근데 정작 모델 Y가 나왔는데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조사들도 앞으로 여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최소 50kWh의 배터리를 그냥 놀리면 아까우니까 이걸 좀 심야 전기 값쌀 때 이용해서 좀 쓰자 이러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결국은 안 실어 놓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화재 위험성이 크게 올라가고 배터리 열화율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 아직은 시기상조다.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더 낮아지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해도 괜찮아 라고 해서 모델 Y에서도 그거를 열질 않았습니다. 그 기능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는 V2L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이 V2L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전기 모터 돌리는데 더 큰 전력이 사용이 되는데 왜 3.5kW 정도 빼는데 뭐 그게 뭐 대수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겠지만, 이 전력 소모량이 다른 외부 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증가를 합니다. 왜 ESS에서 화재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잖아요. 왜 ESS가 바로 그러한 그 전력 공급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발열 안정화라든지 셀 레벨링 뭐 이런 것들은 전기차가 더 우수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작용을 합니다. 또 셀 디자인도 전기차하고 ESS 리튬이온 배터리 좀 다릅니다. 양극재 구성이라든지 뭐 분리막, 또 그래파이트에 들어가는 뭐 이런 구성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밀도도 조금씩 다르고요. 어쨌든 뭐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지금은 ESS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 장치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보통 요즘 이제 소형 10kWh 정도의 그 소형 ESS 가정용도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산업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산업용은 한 400kWh, 500kWh 그 정도 대용량입니다. 600kWh는 이제 법으로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크게 하는 경우가 한 500kWh 정도의 배터리 팩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그 다른 장치 말고 배터리 가격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최근에 가격이 크게 내려가서 형성되는 시세고요. 한 6, 7년 전만 해도요 10억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 시세로 말해도 그 정도 되니까, 그럼 전기차의 최소 단위로 들어가는 게 50kWh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배터리 구성을 한다고 치면 대략 배터리 가격만 3,500만 원이 잡히는 건데, 이건 500kWh의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 가격이니까 아마 50kWh로 구성을 해서 ESS를 구성한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세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뭐 58kWh든 아니면 72.6이죠. 72.6kWh든 여기에 ESS 장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만 4천만 원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는 아무래도 화재 방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셀 레벨링도 좀 더 정교하게 BMS에서 한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냉각 장치에 대한 보안도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장치들은
V2L을 할 때 그 100%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배터리를 100% 사용 못 한다는 건 뭐 다 아시죠. 아래 뭐 한 5%, 10% 자르고, 위에 5%, 10% 자르고, 뭐 그 가운데에 뭐 80에서 90 정도 되는 그 구간을 100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충전이나 과방전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양극재라든지 뭐 그래파이트층에 생기는 그 어떤 과부하로 인한 최적 변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생기는 뭐 구리 호일 같은 음극재에 발라져 있는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구리 호일에서 생성되는 구리 원소들이 이온화 과정으로 생겨서 이렇게 형성되는 덴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조금 아래 조금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서 보여주는 그 100이라는 구간 이거를 ESS 말하자면 V2L, V2 그리드로 다 사용할 수 있느냐, V2 로드로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력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부 출력으로 다양한 소비 전력이 다양한 그런 전자장치라든지 외부 기기들의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열화나 또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상당히 좁게 사용을 할 겁니다. 배터리는요 가장 좋은 구간이 이 50에서 80 혹은 50에서 90,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50까지, 그러니까 50% 소모한 그 상태에서 한 30% 충전을 해서 80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구간을 계속 사용을 한다. 이러면 배터리 수명이 뭐 5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난다. 이런 연구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기능을 움직이는 ESS로 V2L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아마 초기에는 가장 배터리 열화율이 적고 위험성이 적은 이 구간에서 아마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의 초기 설정이 한 전체 배터리 용량의 30% 정도를 아마 허용하지 않을까. 뭐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냐면 부하가 양방향 충전으로 인한 양방향 출력으로 인한 그 큰 부하를 견뎌내면서 화재도 방지하고 배터리 열화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재로서의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이렇게라도 구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역시 배터리 수명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외부 기기 소비 전력이 다양한 외부 기기에서 부하가 크게 발생을 해서 분리막 손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전해질로 인해서 불이 옮겨 붙는 온도가 높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제조사가 이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뭐 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거 넣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감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야 이건 아직 안 되겠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이오닉 5에서 그 V2 로드가 움직이는 ESS로서 전체 용량의 한 30%가 V2L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72.6 기준으로, 롱레인지 기준으로 대략 보게 되면은 한 3kWh,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40%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한 30kWh, 뭐 그 정도. 그 사이일 겁니다, 아마. 처음에 허용되는 용량이. 요렇게만 따지더라도요, 한 25kWh라고만 해도, 그렇게 계산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가 이 기능을 시작을 했을 때 아마 테슬라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공간이 이렇게 넓어 아일랜드 그 센터 콘솔이 막 앞뒤로 움직여 종아리 받침대가 이렇게 나와 뭐 모니터 이런 거 아니고 야 V2L 쟤들이 시작을 했다고 와 이건 부담인데 여기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테슬라가 자동차의 용도를 크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빌리티 혁명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걸 현대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모델 Y의 이 기능이 이제 실려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능 변경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새로운 모델에 이걸 넣는다고 해도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출시가 되려면은 뭐 아무리 빨라야 1년 한 이상 2년 사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도 이건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있다가 현대가 이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진짜 실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는 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야, 우리도 저거 V2L 해야 되는 거 아니야? V2 홈이든 V2L이든 우리도 저걸 해야지. 이거 실질적으로 뭐 캠핑을 가져가거나 아니 외부 산업 현장이나 이렇게 해서 3.5kW나 되는 그 엄청난 용량의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용도로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야, 아이오닉 진짜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전기차 한국성 그만큼 떨어질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술사들도 야, 이거 이제 신차익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해도 빨라야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뭐 기사를 내는 거에는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죠. 우리도 V2L 할 거야. 우리도 V2 그리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차에 실려서 앞으로는 우리 차에서도 3.5kW, 뭐 4kW 더 이상 V2L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 ESS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오닉 5는요, 이 V2L 기능을 가지고 최소 1년 동안 속된 말로 꿀 빨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접어치우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거 OTA 되고 안 되고 이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아이오닉 더군다나 가장 저렴한 모델이 5천만 원 초반이라서 보조금 적용하면 3천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이즈 대비 또 배터리 용량 대비 아이오닉 5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품성, 가격 대비 상품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V2L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기차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경쟁사에서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까지는 상당 부분 독보적인 상품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이 못했던 부분을 공략을 해서 우리는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라는 워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 V2L,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이 ICCU 기능을 바탕으로 한 움직이는 ESS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상품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차박하시는 분이나 뭐 산업 현장에서 고출력 그 기구들을 쓰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 사용하는 그 컴프레셔가 출력이 1kW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보통 퉁퉁퉁퉁퉁 하고 돌아가는 그 전기 컴프레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뭐 산업 현장에서는 3kW 대형 컴프레셔 쓴 환경도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수거든요. 건설 중기에 사용되는 뭐 각종 도구들, 기구들 뭐 이런 것들도 보통 2, 3kW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발전기 가지고 다녀야 돼요. 발전기 얼마나 크고 시끄럽고 그건 주택가 같은 데서 돌리면요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냥 막 시끄럽고 막 냄새나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런 걸 아이오닉 가져가서 아이오닉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야 이건 뭐 여러모로 진짜 작업 환경도 진짜 훌륭해지고요. 정말 땡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5에서 기본 제공이 된다는 건 뭐 주행 정보 이렇게 좀 들어와가지고 OTA 되고 뭐 이렇게 좀 살짝 바꿔주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OTA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이 이제 야 우리도 할 거야 하고 V2L 그 기능을 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랑 똑같이 해야 돼요. 야 우리 불날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거티브하게 한 20몇 %, 30% 고소관에서 묶자. 야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 V2L 기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제 경쟁할 거야 하면 현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1년 정도 최소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 요 정도 되면 한 40%에서 한 50%로 늘려도 되겠다. 우리는 V2의 범위를 좀 늘려서 BMS 다시 조정해가지고 사용자들에게 72.6kWh 중에서 한 36kWh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더 확장해 주자 해서 경쟁력을 더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움직이는 ESS로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BMS 기술이 성숙되면서 그 범위를 안정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 이 부분에서 잡아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V2L 기능이 어떤 건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있어도 크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그분 좁은 차체에서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차 안에서 전원이 해결이 돼버리면 전력이 해결이 돼버리면 전자회사들이요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가전들을 막 쏟아낼 겁니다. 지금 네온자동차에서 인버터가 일체화되어 있는 거라고 해도요 최대 500W 이상을 전격 출력 리드파워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기 용량이 있고 발전기가 또 인버터에 정연파를 만들어주는데 모든 전력 발전 용량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가 그 정도고요. 시가잭은 최대가 200W 이하입니다. 그 이상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부하 때문에. 그러면 200W 정도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합니까? 보통 인덕션 같은 경우는 보통 다 1500, 1800 그 정도 되고요. 휴대용 인덕션이 그렇습니다. 드라이어 2200W고요. 심지어 주전자 있잖아요. 전기 주전자가 700W입니다. 뭐 다 이래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 700, 8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3.5kW대면은요. 보통 그 리드 파워가 3.5kW대면은 20% 정도 안전 마진을 둡니다. 그러면 최대 부하는 한 20% 정도 더 위니까 4.23kW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안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보는 그 1000W짜리, 1kW짜리 그 전자레인지 4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인덕션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인덕션이 보통 쓸만하게 2000이니까 인덕션 하나 돌리고 드라이기 하나는 돌릴 수 있겠네요. 드라이기가 보통 200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부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핑장에 가서도 뭐 냉동식품 가서 얼마든지 데워 먹을 수 있고 예,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스타일링 다 만질 수 있고 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가전시장이 이제 이런 전기차의 V2L에 맞게 소형 가전들, 재미난 소형 가전들, 소비 전력 높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가전들을 많이 낼 겁니다. 그 시장이 이제 확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의 V2L이 만들어내는 시장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요. 또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이제 몇 가지 장비만 있으면은 움직이는 뭐 오피스도 되고요. 움직이는 오락 공간도 되고 숙박 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유목민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이라는 게 이렇게 쭉 다니면서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은 밥도 못 해 먹고 추위를 막아줄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불 피워놓고 텐트를 쳐야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주기는 합니다만 불이 없잖아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만 가지고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와서 차에서 자고 나면 허리 아프죠. 뭐 겨울에는 얼어 죽죠. 여름에는 쪄 죽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뭐 잠깐 일어나서 또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히터 같은 거 돌렸다 껐다 제대로 잠도 못 자죠. 근데 전기차 같은 건 어떻습니까?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만 살짝 열어놓고 뭐 히터든 아니면은 뭐 에어컨디셔너든 쾌적하게 틀어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된 자동차 그 차박에 최적화된 소형 가전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필요 뭐 식사라든지 그 외에 뭐 세면, 스타일링 뭐 이런 것들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또 노트북 PC를 비롯해서 뭐 태블릿, 다양한 그 영상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이런 환경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심지어 3.5kW면은요. 워크스테이션 가져가서 돌려도 돼요. 워크스테이션이 가장 강력한 게 보통 한 2kW 정도 소비하거든요. 그거 물려도 뭐 2대까지는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서 얼마 안 되는 정말 쥐어짜는 그런 에너지를 뭐 인버터를 새로 사서 구입해서 배터리 연결을 해서 쓰던 아니면 일체형 인버터를 사용해서 정말 약 쓰듯이 쓰는 이런 환경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은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관련된 전자제품들도 없고 뭐 차박용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같은 강력한 움직이는 ESS 이런 전기차들이 나오면요. 이제 그 시장이 확 열립니다. 그럼 도구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 환경,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게 아이오닉 5의 그 기능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 아이오닉 5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기능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에게는요. 2번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사세요. 다른 제조사에서 이 기능 실어서 뭐 더 좋은 기능을 내놓을 때까지는 독보적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기능 필요 없으시면은 뭐 그림의 떡이죠, 뭐. 그럼 이제 OTA 되고 오토파일럿 좀 더 잘 되고 좀 몇십 킬로라도 더 잘 가는 뭐 그런 전기차가 더 상품성이 좋게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코나 EV가 전량 배터리 교체로 가게 되면은 최소 1조 5천억에서 높게는 2조 이상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 뭐 이렇게 비용적인 어떤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전기차 산업 이 사업에 현대가 60조 1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코나 EV의 화재로 인해서 이미지가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 기본이 58kWh고요. 표준이요. 그 다음에 롱레인지가 72.6kWh인데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일체형 어셈블리 이 파워트레인에다가 또 배터리 효율도 높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전비가 높지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OC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랐다는 겁니다. 지금 코나는 97%까지 SOC를 최대한 끌었었는데 지금 아이오닉은 제가 볼 때는 90%나 90%그 이하로 잡은 것 같아요. 한 88, 89, 뭐 이 정도까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방전 구역에서도 상당히 넓게 안전 구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SOC가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잡혀 있어서 지금 그 주행거리 그러니까 430km 이쯤 나와 있거든요. 훈용구동의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그 주행거리 환경도 기준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오닉 5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운행을 해보고 전혀 뭐 화재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거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한 주행거리를 한 10% 정도 더 이렇게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마진이 지금 있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00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지 않을까. 지금 워낙에 저전력 기반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또 인버터, 파워칩, 파워 모듈이죠. 파워 모듈까지 들어가 있고 또 모터도 그 감속기 오일로 일체형으로 냉각을 하고요. 헤어핀 건성 기술 요것들도 사실은 그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거든요. 보다 전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출력을 높게 가는 그런 기술들인데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코나 EV에 비해서 전비가 오히려 살짝 좀 떨어지게 잡혀 있다라는 거는 아마 안전마진 SOC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갔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오닉에서 단 한 대도 불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V2L도 그래서 뭐 한 30% 정도 처음에는 용량을 열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데 이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제 괜찮아, 이제 자신 있어 하다 보면은 조금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점점 성능이 좋아지네, 뭐 이렇게 반대급부로 좀 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 팀들은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게 V2L 기능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용도로 이제 뭐 오디오 갖고 가가지고 연결하고 런닝머신 가지고 와서 연결을 했는데 뭐 이걸 뭐 반전 효과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거 뭐 코믹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기능, 이렇게 차별화된 기능은요 칭찬받으면서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블이 칭찬받으면서 관객들에게 격찬받으면서 흥행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서 다 하지 못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하려면 최소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1년 동안 그 적수 없는 우주공간에서 편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데 생각을 더 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그래 저런 거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저거 꼭 해보고 싶어서 아이오닉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미지를 심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해해. 이런 논란, 자꾸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란 자체도 이거 논란 끌었으니까 성공한 거 이렇게 정신승리 하시는데 논란 없이 칭찬받으면서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좋겠다 그러면은 검증 없이 거기에 대한 고찰 없이 그냥 이거 신선한데 하고 바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사실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논란 없이 탄탄대로로 한 1년은 갈 겁니다. 이 V2L 기능이라는 게 많은 제조사들이 하려고 했는데 걱정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가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관건은 뭐냐? 추가적으로 아이오닉 5에서 화재가 안 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용도를 통해서 이거 하고 싶게 만드는 그림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오닉이라는 그리고 또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또 V2L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현대 모빌리티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반드시 살 거야. 이런 동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제조사들도 이제 곧 할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죠. 현대가 했는데 그걸 눈꼴 쳐서 어떻게 봐줍니까? 그럼 현대는 이제 이의 기능들을 좀 성숙하게 좀 데이터들을 잘 조합하셔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SOC를 통해서 이제 한 1년 뭐 그 이상 안정성이 확보가 돼서 충분히 아이오닉 5에서는 화재가 날 위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레인지를 좀 더 늘려서 SOC를 좀 더 확대해서 사용을 해서 상품성을 제공하고 또 V2L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최대 50%까지는 안정성 확보하에서 허용을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뭐 한 대략 30% 정도의 레인지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한 40% 50%까지 늘려서 움직이는 ESS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후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훨씬 더 강력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전력으로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밀고 나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3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또 OTA 기능 들어가게 되고 또 배터리 안정성 확보가 돼서 레인지도 이제 더 길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현대의 전기차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화재도 안 나고 아무런 이슈도 없고 잘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V12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들만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